소리 질러! 세이 호! 호호호!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아틀레티코를 18년 만에 리그 우승으로 이끈 감독, 40년 만에 챔스 결승으로 이끈 감독, 경질이 난무하는 축구판에서 무려 10년간 장기 집권하고 있는 감독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연봉이 5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약 11억 원을 받는 겁니다. 베일보다 많이 받죠? 그리고 감독 연봉 2등 헤비랑도 무려 270억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이 감독님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아주 설레스끼래. 두 줄 수비. 자,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는 전 유럽에서 가장 좋은 수비력을 자랑하는 팀이죠. 그 수비력이 바로 이 두 줄 수비에서 비롯된 겁니다. 두 줄 수비란 4-4-2 포메이션의 이 두 줄, 그러니까 요 8명을 얘기하는 건데, 이 친구들이 자기네 박스 쪽에 아예 상대가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딱 틀어 막습니다. 어떻게? 일단 자기네들끼리 간격이 엄청 좁아요. 대충 다른 팀들이 요 정도면 아틀레티코는 요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상대가 볼을 계속 돌리겠죠? 근데 볼을 어떻게 돌려도 이 간격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무슨 서로 줄 매달아 놓은 것 마냥 아주 일정하게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여요. 자, 아틀레티코가 이렇게 콤팩트하고 내로우한 진영을 유지하는 것의 기본 목표, 상대가 중앙 쪽으로 또 박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그냥 이렇게 U자로만 볼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하나도 위험하지가 않아. 그러다가 볼이 사이드로 가게끔 유도를 하고, 사이드 깊숙이 들어왔을 때 강하게 압박해서 볼을 뺏는 겁니다. 아틀레티코가 박스 안에서 슈팅을 허용하는 비율이 43%밖에 안 됩니다. 리그에서 가장 낮은 기록이죠. 자, 참고로 시메오네의 4-4-2 포메이션은 이 아리고 사키의 사키이즘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키는 가로 세로 25m에서 30m, 요 안에 모든 선수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하나의 팀으로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좁은 간격 말고도 아틀레티코 수비의 비밀은 또 많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다른 팀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수비를 해요. 자, 일단 상대 윙어가 여기에서 볼을 잡았을 때, 요럴 때 토트넘 같은 경우는 풀백이 1차적으로 맞짱을 떠요. 그리고 윙어인 손흥민 선수가 쓱 내려가서 조금 도와주는, 거들어주는 그런 느낌? 그런데 아틀레티코는 윙어인 카라스코 선수가 100%로 맞짱을 깝니다. 미친듯이 달려들. 그러면 막 서로 경합하다가 볼이 흘러나오겠죠? 그때 풀백이 그걸 가로채가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인드셋 자체가 달라요. 절대로 상대 윙어랑 우리 팀 풀백이 1대1 대결을 하게 놔두지 않습니다. 한 명 갖다 받고 그 뒤에 커버하고, 이러니 이게 뚫려요? 자, 그리고 상대가 자기 팀 공격수한테 이렇게 멀리 롱볼 보낼 때, 보통 다른 팀 센터백들은 헤더 경합하고 저 친구가 볼을 잡았다? 그러면 압박을 하긴 해요. 쓱 따라가다가 내가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수비형 미드필더한테 인수인계하고 자기는 원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인수인계할 때 상대 선수한테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조금 내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볼 가진 선수가 돌아서서 패스 집어넣는다. 자, 그런데 아틀레티코는 이 조금의 시간과 공간을 절대 내주지 않습니다. 센터백이 상대가 못 돌아서게 하려고 나갔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든 끝까지 가요. 절대 돌아서지 못하게끔 강하게 압박하는 거지. 그리고 그 주변의 선수들이 이 센터백이 비워둔 뒷공간을 커버하러 내려가는 거죠. 자, 상대가 포켓 안에 볼을 투입시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은 센터백이 나갈까 쳐질까 고민하거든요. 근데 아틀레티코는 그딴 거 없어. 고민 안 해. 망설이지 않아. 무조건 나가.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그 옆에 동료들이 패스 찌를 거 생각해서 뒷공간으로 싹 쳐집니다. 커버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선수들 간의 호흡도 호흡이지만 선수들 각각이 수비에 임하는 태도, 그게 또 클래스가 다릅니다. 자세 딱 낮추고 적극적으로, 아주 눈빛부터가 달라요. 잡아 먹을 기세야. 그렇게 열심히 안 뛰면 저기 벤치에서 저분이 쳐다보고 계시잖아. 야, 물 붙지 마라. 야, 저 새끼 더 뛰라 그래.
훈돈!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아틀레티코 선수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지만 파울을 많이 안 합니다. 왜? 파울을 해서 프리킥을 내준다? 엄청난 실점 위기예요. 또 토트넘 생각이 나네. 자, 하지만 모든 팀들이 그렇듯이 역습을 당할 것 같을 때는 또 과감하게 파울로 끊습니다. 택티컬 파울이죠. 근데 또 요럴 때도 기가 막힌 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나 옐로 카드 하나 받았거든? 네가 가서 받아. 내가? 에이. 전방 압박. 자, 아틀레티코는 두 줄 수비뿐만 아니라 전방 압박도 야무지게 잘합니다. 전방 압박을 시작하는 트리거는 상대 센터백이 풀백한테 패스를 할 때예요. 그때 다 같이 뛰어 나갑니다. 정말 말 그대로 다 같이 동시에. 자, 볼이랑 가장 가까운 선수는 가운데로 패스 못하게끔 요렇게 뛰어가서 압박하고 그 주변 동료들은 패스 선택지 제한시키면서 동시에 쫙 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선수는 여기서 제껴질 거 생각해서 커버하고, 또 저기 위에 수아레즈는 또 골키퍼한테 백패스 하는 길을 차단하고 있다규. 자, 라인을 쫙 내려서 두 줄 수비를 하든 쫙 올라가서 전방 압박을 하든 아틀레티코 수비의 핵심은 훈토스입니다. 스페인어로 함께, 같이,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틀레티코 훈련할 때 보면 코치분들이 야, 훈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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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격도 잘해요. 자, 아틀레티코는 기본적으로 강팀을 상대할 때 역습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역습이 롱볼 빵 때려서 누구 전봇대가 떨궈져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전진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미드필더들, 공격수들 기술 수준이 높으니까 요렇게 역습해 나가는 게 아무래도 성공률이 높겠죠. 그리고 공격수들이 아주 직선적으로 움직여요. 패스도 직선적이고요. 그래서 사실 아틀레티코가 옵사이에 엄청 많이 걸립니다. 몇 년간 리그에서 옵사이드 횟수가 탑이에요, 탑. 근데 뭐 옵사이드 많이 걸려도 그 중에 몇 개 걸려서 득점 성공하면 된 거죠. 자, 그렇다고 아틀레티코가 역습만 잘하는 건 아닙니다. 바르셀로나처럼 가둬놓고 패는 그런 지공도 곧잘 합니다. 패스 막 넣었다 뺐다 하면서 상대 수비 조직에 균열 내고, 또 측면으로 볼 빼, 하프 스페이스 침투해, 컷백해, 밀어넣어, 이렇게도 골 잘 넣어요. 또 측면에서 크로스 올릴 때, 그럴 때는 다 같이 우르르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토트넘은 박스 안에 끼케야 3-4명이죠? 여기는 6명, 7명 들어갑니다. 또 미드필더가 전진 패스 주고 그대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주죠. 자, 여러분, 아까 아틀레티코가 수비할 때 4-4-2로 선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지공할 때는 결코 좋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왜냐? 삼각형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자고로 볼을 쉽게 전진시키려면 포메이션을 딱 놨을 때 삼각형이 많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 요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상대가 이렇게 딱 막아도 요 두 명의 선수들이 조금씩만 움직이면 볼을 얼마든지 편하게 전진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4-4-2 보세요. 다 사각형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볼 잡았을 때 상대가 여기 패스 코스를 막아버린다. 그러면 이게 패스 주기가 이게 힘든 거야. 이 선수가 더 부지런히 더 많이 움직여줘야 볼을 전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틀레티코는 지공 상황일 때 포지션을 4-4-2에서 요렇게 바꿔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볼 전진시키기 훨씬 쉽다. 그리고 특히 요 하프 스페이스와 포켓이 만나는 요 지점, 여기를 엄청 공략해요. 포켓에 볼을 넣는다는 게 뭐예요? 상대 센터백으로 하여금 나갈까 쳐질까,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볼을 넣으면은 뭔가 일이 벌어진다고. 자, 지공시의 포메이션을 이렇게 유연하게 바꾼 덕분인지 아틀레티코는 라리가에서 골 크리에이팅 액션, 그러니까 골로 이어질 수 있는 액션을 가장 많이 하는 팀입니다. 시메오네 감독 인터뷰 보니까 본인의 팀을 까멜레온에 비유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경기 중에도 변화무쌍하게 포메이션을 바꾸거든요. 훈련 방식. 자, 요즘은 모든 팀들이 비디오 미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틀레티코는 모든 훈련이 훈련장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비디오 분석을 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 보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세션을 짜고 훈련장에서 직접 반복 훈련, 반복 숙달을 시키는 거죠. 야, 너 이런 상황에서 여기 있으란 말이야. 오케이? 야, 너 여기 커버해야지. 오케이? 자, 알았지? 자, 한 번 더 가본다. 하이 큐! 야, 뭐 이 새끼야. 일로 와. 다시. 자, 그거 가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 있으라고. 너가 여기 커버해. 오케이? 자, 한 번 더. 자, 하이 큐! 너 일로 와. 엎드려.
카리스마와 인성. 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지금까지 시메오네 감독이 선수들하고 마찰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선수들이 감독에 대한 이 충성심, 요게 어마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티아고 멘데스가 요런 말을 했어요. 시메오네 감독은 선수들에게 그리고 이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선수들은 그가 만약 다리에서 뛰어내리자고 하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가 우리의 감독인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다리에서 못 뛰어내릴 거면서. 자, 그리고 토트넘에서 이적한 트리피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영국이나 다른 유럽 팀들은 지각비가 있잖아요. 선수들이 훈련이나 미팅에 지각하면 벌금을 무는 거죠. 근데 여긴 그딴 거 없습니다. 지각비 같은 게 없는데도 모든 선수들이 한참 전에 나와서 시메오네 감독을 기다리죠. 모두가 시메오네 감독을 존경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이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저 몸 보세요. 이제 나이가 52인데 어떻게 몸이 저러시냐고. 근데 의외로 시메오네 감독이 막 무서운 성격은 아닌가 봐요. 선수들이랑 농담도 많이 하고 또 시메오네 감독 말로는 선수들 얘기도 많이 듣는다. 또 질문도 엄청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굉장히 웰커밍한 성격이래요.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는 게 우리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 감독님이 한번 이 스페인에 연수를 가셨대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훈련을 참관하셨는데 이 시메오네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야기를 전달해갖고 갔는데 시메오네 감독님이 안 만나준다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낯선데?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시메오네 감독이 나 지금 추리닝 차림으로는 조금 그렇다. 제대로 차려입고 맞이하고 싶다. 이래서 나중에 싹 차려입고 인사를 나눴다. 아이 멋있지 않아요? 이런 거. 자, 그렇지만 시메오네 감독 사이드 라인에서는 누구보다 열정적인 감독입니다. 지금 시판 자꾸 지금 파울 우리한테만 계속 쏘는 깜짝이야. 파울이야 이게? 이 파울이야? 하지마. 실제로 선수들이 사이드라인에 서 있는 감독님을 보면 힘이 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또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관중들한테 함성을 요구합니다. 에에에 소리 질러! 세이 호! 호호호! 특급 조연이야. 자, 시메오네 감독을 보좌하는 특급 조연이 두 분 계십니다. 먼저 부르고스 수석 코치님, 약간 임꺽정 느낌 있죠? 자, 이 부르고스 코치님은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전술을 담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먼 쪽 측면에서 프리킥이 났을 때 저기로 붕 띄웁니다. 저기에 보통 고딘 같은 선수가 있어요. 헤더 제일 잘하는 선수. 자, 그러면 여기에 고딘이랑 코케가 같이 있다가 코케가 요 고딘을 막고 있는 상대 선수를 이렇게 스크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고딘이 편안하게 반대로 떨궈 놓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 세컨볼을 기다렸다가 골 넣으려고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또 이렇게 정면 프리킥일 때 바로 슈팅하는 척하면서 옆에 내주고 돌아서서 밀어넣기. 또 측면에서 프리킥 났을 때는 짧게 올려놓고 이 친구가 뒤로 떨궈 놓고 뒤에서 기다리던 친구가 들어가면서 세컨볼 밀어넣기.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르고스 코치님 작품이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외모와는 다르게 지적인 면모가 또 있습니다. 축구계에서 처음으로 구글 글라스를 착용하신 걸로 유명해요. 이 글라스에 경기 분석용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나중에는 로보트가 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삐리비리비 나와라 라멜라. 자, 그리고 또 다른 특급 조연은 오르테가 코치입니다. 엘프로페 교수님이라는 별명으로도 유명하시죠.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는 정말 많이 뜁니다. 그만큼 프리시즌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자, 일단 마드리드 외곽의 세고비아로 갑니다. 거기에 골프 코스가 있대요. 막 언덕 있고 숲풀 있고 막, 그리고 거기서 하루에 14시간을 뛴답니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14시간. 뭐 장거리 달리기도 하고 막 셔틀런도 하고. 선수들이 말하기를 living hell, 생지옥이랍니다. 생지옥. 자, 무리뉴 감독 같은 경우는 전술 주기아 모델을 근거로 축구 선수는 모든 훈련을 공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근데 이 오르테가 코치님은 그런 주장을 이렇게 비웃으신답니다. 그러니까 몸 만들 때는 공 필요 없다, 뭐 그런 얘기겠죠. 자, 아틀레티코가 피지컬 트레이닝을 하는 날에는 잔디 위에 이 서킷 트레이닝,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세션 만들어 놓고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런 게 싹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뭐 스쿼트, 각종 코어 트레이닝, 앵클 스타빌리티, 발목 안정성 훈련, 뭐 요런 축구의 아주
특화된 훈련들을 직접 고안해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수들 폭발력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포스터리얼 체인, 또 전체적인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글루티어스 미디어스, 중둔근 발달에 특히 신경을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호날두! 뭐 이건 여담인데 시메오네 감독이 호날두를 정말 싫어할 겁니다. 챔피언스 리그 13-14 시즌부터 18-19 시즌까지 호날두가 있는 팀한테만 5시즌 연속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결승이었죠.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부임 이후에 해트트릭을 총 4번 당했어요. 근데 그 4번이 모두 호날두입니다. 이야, 얼마나 싫을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시메오네 감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연봉을 너무 많이 받는다, 그리고 이제 선수들도 비싼 돈 주고 사는데 생각보다 이게 우승 트로피가 없다, 다 일리 있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 돈 받아도 된다. 왜냐면 아틀레티코가 돈을 많이 번 것 자체가 이분 덕분이에요. 아틀레티코 예산이 레알 바르사의 반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그 두 팀의 아성을 위협하니까 중계권료도 확 오르고 중국 자본도 투입이 되고, 아무튼 너무나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주는 시메오네 감독님 허기경처럼 오래오래 해먹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니니 약간 여기서 봤을 때 그 윤계상 그거 같아. 윤계상. 아 그거 뭐지 그거? 니네 아니? 맞아 그거. 혼자 왔어? 내가 그거 알아야 되니?